테슬라 주봉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전고점 부근 뚫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9월 27일 금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오늘 일주일 마지막 날 금요일인 만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이번 주 안 달아주셨던 분들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전체 영상으로 모든 종목들 한번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간단히 확인하고 종목들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전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갭 상승이 나왔었고 장 막판으로 가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여전히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살짝 눌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눌린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겁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장 전이니까 나스닥 선물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선물 윗꼬리 달고 나서 지금은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지표, 중기지표 다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늘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들 종목 순서 다 적어드리지만 한 번쯤은 전체 영상 빠른 배속으로라도 풀 영상 봐주시면서 시장 흐름 봐주시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파악해 주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전고점 뚫어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죠.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저항 맞으면서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전고점 매물대의 저항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살짝씩 매물대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전고점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많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5%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죠.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테슬라 주봉으로 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현재 전고점 부근 뚫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뚫어주는 패턴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가 이제막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영상에서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 살짝 뚫어주었고 어제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어야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 완벽히 뚫어주는 것인데 장 막판에 밀리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1.3%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삼각 수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 상단 라인으로 결국에 뚫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삼각 수렴 안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 큰 그림에 있어서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지금 지지 후 반등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벽히 지지 후 반등을 하려면 이 초록색 선 61선 이 위에서 한 2, 3주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주었고 어제 반등을 해주었죠. 초록색 선 61선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7.5달러 부근입니다. 자,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초록색 선 위에서 잘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 이 전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쌍바닥 패턴으로 결국엔 큰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대로 어제 19%까지 상승 나오면서 2차 목표가 갈색선 라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갈색선 라인에서 윗골이 다르면서 저항을 받았죠. 자, 이렇게 갭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엔 갈색선 라인 115달러 또다시 한번 뚫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매우 쉬운 종목이다 라고 언급해드리고 있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지금은 상승 추세다 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6.3%가량 매우 큰 상승 보여주면서 계속
계속적인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53.8달러죠. 자, 다음으로 FX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I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아갔었죠. 그리고 8월 18일 날에도 FXI, 8월 19일 날에도 FXI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8%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항상 큰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것이죠. 자, 이제 FXI 같은 경우 이 검정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3달러 목표가 잡으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 2주 동안 2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어제 13%까지 큰 상승 보여주다가 장박판에는 살짝 초록색 선 라인에서 눌리는 모습 보여주었죠. SOXL도 한 차례 큰 갭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갭을 살짝 메꾸려는 단기 조정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단기 조정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왔고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쌍바닥 패턴의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많이 공유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11일 날에도 SOXL, 9월 19일 날에도 SOXL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죠. 자, 커뮤니티 글 반드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쌍바닥 패턴으로 바닥 다 다졌다라고 언급해드렸고 목표가 초록색 선 60일선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 초록색 선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선 60일선 뚫어주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결국엔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선 60일선 위에서 2, 3주 정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채굴 관련된 종목들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코인베이스 글로벌 어제 8%가량 상승, 지금 시간 외에서 3%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마라홀딩스 어제 8.5% 상승, 지금 시간 외에서 3%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랜스파크도 어제 8% 상승, 지금 시간 외에서 5%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채굴주에서 좋은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3주 동안 4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10% 상승, 지금 시간 외에서 3.5%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부근 라인들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방향성만 좋다면 이 전고점 한 번 더 다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리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골드 1.5%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골드 선물로 보더라도 한 차례 상승 후에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골드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크게 봤을 때도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죠.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미 법무부가 회계 조작 의혹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1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계 조작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파란색 선 라인 어제는 지켜주었지만 만약 오늘 파란색 선 라인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악재가 한 번씩 크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 종목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이제 조만간 장기지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주부터 충분히 N자형 상승 파동 보여주면서 전고점 뚫고 이 전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장기지표가 상승 추세고 단기지표가 하락 추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도 알파벳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의 힘없는 모습 다음 주 초반까지 보여주다가 결국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고
지금 한 2주 동안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주 후반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68달러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 예상해 드렸던 대로 살짝의 조정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조정 갈색선 라인 가요로 봤을 때 182달러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조정은 이 전고점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545달러 부분까지일 겁니다. 545달러 부분까지 조정 뒀다가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2%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고, 빨간색 선 라인에서 저항 맞으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ASML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려는 살짝의 조정 나올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어제 1.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어제 장막판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다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RM도 장막판으로 갈수록 살짝 눌리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지금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정 나오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어제 2.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고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의 눌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에 눌렸다가 전고점 193달러 도달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지금 단기, 중기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고,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66달러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어제 3.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상단 라인 뚫어주는 모습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차례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 지표, 중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는 있어도 결국엔 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공간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도 AMD는 상승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어제 1.6%가량 상승을 보여줬고, 초록색 선 61선 목표가까지 거의 도달하였죠. 하지만 초록색 선 61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살짝의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2차 목표가 전고점 어제 뚫어주면서 달성을 하였고, 우리가 최종 목표가 85달러 바라보고 있죠. 지금은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살짝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QQ도 쌍바닥 패턴의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어제 밑골이 딱 달면서 지지를 해주었고, 자,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 0.6%가량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도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어제 3.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0.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드 그룹도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이제부터 보여주겠죠.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사인 어제 3.3%가량 큰 상승 보여주면서 전고점 말씀드렸던 가격들 다 뚫어주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64.7달러만 남기고 있고, 64.7달러도 결국엔 조금 눌렸다가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이죠. 크게 봤을 때도 이제 막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 어제 밑골이 다르면서 지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지표도 아직은 골든크로스 나와주지 않았지만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어제 2.6%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초록색 선 라인에서 막히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 지표가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초록색 선 61선 뚫어주면서 2차 목표가 183달러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한 차례 어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 회복하면서 0.14%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화이자 지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지지를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모아가야 될지, 오늘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 채널란에 멤버십 S클래스로 가입하게 되시면 꼭 봐야 되는 요약된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 한국 주식도 짧은 기간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주식 큰 상승 나왔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S클래스 커뮤니티를 반드시 봐주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